40억 정도 상속재산을 받으면요, 뭐 세금이 보통은 20억이 좀 안 되게 나올 텐데 영농상속공제나 이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세금을 사실상 한 푼도 안 내고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상속인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농지를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바로 영농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농상속공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농상속공제에는 요건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상속인분들도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를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데 오늘 이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상속공제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고인께서 생전에 이제 경작하던 농지 또는 이제 영농법인을 자녀가 상속받아서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 농업을 승계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 영농 재산에 대해서 최대 30억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영농 후계자분들이 영농 재산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3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 농업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농업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농상속공제 혜택만 봐도 상당히 큰데요. 이게 이제 30억까지 해주니까요. 근데 이 혜택이 무시무시한 거는 다른 공제랑 합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이 일어나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한 또 공제 5억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 적용을 한다면 4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40억 정도 상속재산을 받으면요, 뭐 세금이 보통은 20억이 좀 안 되게 나올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나 이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세금을 사실상 한 푼도 안 내고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엄청나게 혜택이 좋은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영농상속공제가 혜택이 워낙 큰 만큼 적용 요건도 좀 까다롭고 사후관리 요건도 꽤나 엄격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먼저 보면요, 고인이랑 상속인 모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고인 그리고 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을 해야 됩니다. 직접 농사를 해야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데 이 영농상속공제 충족 여부가 보통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부터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피상속인, 그러니까 고인 관련된 요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영농기간 요건, 그리고 거주 요건, 세 번째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영농기간 요건은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계셔야 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으셔야만 가능하고요. 이거를 땅을 빌려줘가지고 소작을 줬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주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이제 붙어있는 연접 시군구 또는 뭐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는 서울인데 충청도에 있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다. 이거는 이제 거리가 30km가 넘어갈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농사 짓기엔 너무 집이랑 멀다, 이래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다른 소득, 사업소득의 총급여가 연에 3,7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면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 사업소득 중에서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농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임대소득만 이 3,700이 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보시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요건들입니다. 거주한 거리도 그렇고 뭐 소득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속인, 그러니까 영농 후계자 요건인데요. 요건 총 4가지입니다. 연령 요건, 영농 기간 요건,
거주 요건, 소득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연령 요건은 상속 개시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성인인 상속인한테만 이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딱 성인들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농 기간 요건인데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이 영농 후계자분들도 직접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가업을 승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종의 가업이니까 돌아가시기 전 한 2년 전부터는 요 영농에 같이 종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부터 영농에 종사할 거야 이런 거는 안 되고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계속 종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거주 요건인데요. 똑같습니다. 고인 거랑. 그래서 농지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나 연접지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소득 요건 역시 똑같은데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전 이제 고인 관련된 요건이랑 완전히 동일한 게 실제로 영농에 종사해라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농 후계자라는 게 이제 영농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건데 이게 말로만 나 영농 후계자가 될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공제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영농을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공제 금액들이 다 부인이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영농을 중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농사의 핵심적인 시설인 농지나 뭐 영농시설을 팔아버린다라거나 아니면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제 금액의 전부 뭐 또는 일부를 이제 추징하게 됩니다. 네, 다만 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영농 후계자가 사망을 해버렸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불러서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하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 요양을 하거나 갑자기 농지가 수용이 되거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추징을 면제를 해주지만 그게 아닌데 영농 상속 공제만 받고 갑자기 영농을 그만둔다 이러면 다 그 세금을 추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속인 상황부터 좀 보자면요. 요 상속인의 재산이 한 57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총 3분, 배우자랑 자녀 2분이었고요. 그리고 막내 아드님이 영농 후계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이게 좀 특이사항은 고인께서는 충남 서산에서 이제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영농조합법인을 좀 운영하셨고요. 최초 상담 시에는 법정 상속 지분 배우자 1.5, 자녀 1 해서 받는 재산 분할을 희망하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상 배우자분은 나이가 좀 연로하셔가지고 영농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자녀 한 분은 따님이셔가지고 따로 뭐 영농 후계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가 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양농 상속공제 적용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봤는데요. 만약에 처음 상속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법정 비율대로 분할을 하시게 되면 영농 상속공제 사실 일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 세액이 한 11억 9천, 뭐 10억 가량 세금이 나오는 상태였는데요. 네, 영농 후계자한테 이 영농법인을 전체를 상속을 하시게 되면 영농 상속공제를 한도까지 30억 전액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 전체 세액은 4억 7,900 정도,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법정 비율보다는 세금을 낸 이후에 실제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을 좀 챙기실 수 있게 권유를 드렸던 건입니다. 네, 이게 가족 전체 세액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11.95억에서 4.79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7억 가까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거를 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 처음에 설득이 어려웠던 이유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영농상속공제 받으면 가족 전체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내 법정 지분보다 적게 받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더라도 내 몫은 결국 세금을 빼고 남은 몫이 내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그 영농 외의 것들, 그러니까 영농재산 외에 부동산이랑 예금 같은 게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자랑 따님이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 세후 상속액이라는 실질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협의를 성공했던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농업이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정확히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농 법인을 상속받을 때는 그
법인에 관련된 재산 전체가 이제 농업이랑 관련된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영농 자산, 그러니까 영농이랑 관련이 없는 자산은 요 공제 대상에 제외를 해야 됐죠. 그래서 요 임대용 건물이랑 뭐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 영농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농업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제외를 해놨고요. 그리고 현금을 좀 과다하게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이 현금 부분은 또 영농이랑은 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무조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농이랑 관련 없는 자산도 영농상속 공제에 왜 넣었냐? 예,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공제 대상만 반영을 해서 좀 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영농상속공제 최대 한도인 30억 원을 이제 적용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상속인분들이 원래 원하셨던 분할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컨설팅 드려서 영농상속공제를 좀 받으실 수 있게 최대로 받을 수 있게 좀 적용을 했죠. 그 처음에는 이제 따님분이랑 배우자분이 좀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설명드리니까 아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다들 만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리스크 중에 하나였던 비영농 자산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고 요걸 공제 대상에 제외해가지고 세무조사의 추징 위험을 좀 예방을 했습니다. 네, 뭐 실제로도 세무조사까지 했던 건인데 결과적으로 뭐 영농 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예, 잘 넘어갔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딱 신고하고 조사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5년 동안의 사후관리 요건을 좀 체크하실 수 있게 체크리스트 드리고 좀 안내를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4년에 접수한 건이라서 아직 사후관리 중이세요. 예,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뭐 농사만 계속 짓고 있다고 하면 뭐 따로 문제될 건 없어서 요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잘 체크해가지고 안내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오셨을 당시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 12억가량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좀 컨설팅해 드린 대로 상속 신고를 하게 돼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이제 7억 정도 절세 효과를 본 건입니다. 네,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